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역사적 신고점을 다시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코인 시장의 흐름은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코인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기대와 버블이 같이 공존하는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버블이라고 한다면 일단 예전에는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 알트코인들을 트레저리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 도치코인이나 라이트코인까지 이제 트레저리 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는 건데요. 예전에는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를 본인들이 하겠다, 상장 기업이 하겠다라는 것만으로도 주가를 좀 펌핑해서 받았던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보유를 하지 않아도 그 선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받았던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먹히지가 않으니까 이더리움을 하겠다, 뭐 알트코인을 하겠다, 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장에 버블이 좀 이제 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시장에 기대가 또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시장 자체가 주목을 받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정말 좋은 돈이라는 걸 많이 인식하기 시작했고 정말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곳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역사적 신고점 경신한 것이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빠르게 상승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계속 올라왔죠. 23년 1월에 약 17K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뭐 110에서 120K를 왔다 갔다 하니까 7배 정도가 사실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23년 1월부터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상승 기간이 그래도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기 좋은 거는 뭐냐면 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가 좀 승인이 되면서 좀 이제 판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이제 개인들이 많이 샀다면 비트코인을 이제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사기 시작했다라는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하는 상장사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60만 개 이상을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이제 3% 정도가 되죠. 근데 뭐 5%, 10% 정도까지 보유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정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연기금 같은 곳에서도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압수한 비트코인 20만 개를 팔지 않겠다라고 하고 행정명령에 이제 올해 3월에 트럼프가 서명을 했죠. 또한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5년에 거쳐서 사겠다라는 등의 이제 전략적인 것들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에 들어왔다. 본격적인 제도권 안의 흐름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업들과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수가 이어진다는 뉴스가 많은데 이렇게 기업들과 기관들이 앞다퉈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네, 우선 비트코인이 좋은 돈이다, 강한 돈이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트래티지 셀러가 가장 유명한 인물이죠. 근데 스트래티지가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셀러한테 영감을 줬던 아티클이 있는데 리날덴이라는 이제 사람이 쓴 아티클이고 거기서는 Three Reasons I'm Investing in Bitcoin 이라고 해서 이제 아티클이 있어요. 3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보유할 만한 이유들이 첫 번째가 이제 비트코인에서의 이제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가 비트코인의 이제 반감기 라는 게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매크로적인 정서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트코인이 되게 공학적으로 잘 설계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감기라는 것 자체가 주는 함의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것도 비트코인의 설계를 보면 이게 노드로 이제 잘 설계가 되어 있고 정말 이제 투명한 돈이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안에서 잘 설계된 돈이기 때문에 누구나 간섭을 할 수 없는 정말 이제 투명한 돈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매크로적인 기대들은 당시에는 예견을 하지 못했지만 정말 최근에는 이제 ETF 승인도 되고 어떤 국가들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비축하려고 하고 또한 이제 전쟁 같은 경우들도 너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전쟁도 생겨나고 최근에는 뭐 관세 이슈도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어디 가입했던 거를 또 유네스코로 탈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죠. 정치적인 이제 격변 속에서 정말 자국이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을 잘 자국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인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모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헤게모니 싸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최근에 또 구글에서도 양자칩 개발을 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우려가 사실 많잖아요. 이제 양자 컴퓨터 나오면은 블록체인은 의미가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뉴스들에 좀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혀 아직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단계라고 너무 생각이 하고요.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었는데 뭐 사실 젠슨 황이 나와서 한번 정리도 해줬었죠. 양자 컴퓨터 너무 멀었다라고 얘기해서 양자 컴퓨터 주식들이 엄청 오르다가 한 번에 뚝 떨어지는 현상도 있고 했었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는 너무 단단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해시레이트도 보면은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그렇게 강한 돈이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보안성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노드가 많아질수록 또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의 보안성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단단한 돈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지 않을까,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예,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는 이제 기업 차원에서 채굴을 많이 했었죠. 개인 차원에서 채굴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나스닥 상장사도 보면 10대 개 정도 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채굴 기업들이 미국에 존재하고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존재를 하고 최근에 이제 좀 재밌는 사례들 보면 국가 차원에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하려는 흐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탄이라는 나라 아실 텐데 잘 사는 나라는 아니죠. 근데 이제 부탄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을 국가 산업으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GDP 3분의 1 이상을 정말 채굴로 이제 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기업들이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채굴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글로벌리 봤을 때 남는 전기 에너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고 버려지는 간헐적인 전기 에너지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돈은 거기에 대한 인식에서 사실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트코인이라는 돈을 ESG적인 관점으로 되게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이 남는 전기를 어떻게 해서 활용하면 비트코인을 잘 채굴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로 많이 보고 있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채굴하면은 진짜 되게 안 좋은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았는데 국가 차원에서 채굴을 하기도 하고 ESG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채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51% 공격이라고 이제 51%가 채굴 이제 그만큼에 넘어가면은 이 해킹이 원장이 변경되거나 이런 우려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트워크 보안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해시레이터가 거기에 대한 하나의 뭐 에비던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제 보안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비트코인은 역사는 어떻게 보면 짧은 돈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 안에 믿고 들어온 돈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유명한 말이 있죠. We are all 사토시라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찍어내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발행자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Don't Trust Verify라고 하거든요. 비트코인의 시스템을 이제 설명할 때 누군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검증해서 이 시스템을 믿어야지만 돌아가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풀로드를 돌리는 것 자체도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닝 노드에 참여하고 검증 노드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 시스템에 참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모든 알트코인들 자체는 발행자를 믿어야죠. 솔라나 발행자를 믿어야 되고 리플 발행자를 믿어야 되고 이더리움 발행자를 믿어야 되고 모모코인 발행자를 믿어야 되는 시스템이지만 비트코인은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참여할수록 네트워크 보안도도 올라가고 돈의 가치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에 보면은 그 비트코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현재 비트코인 많은 양들이 좀 소실됐다고도 볼 수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잠자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잠자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손실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UTXO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이거는 미사용 잔액이라는 표현이고요. 쓰지 않고 남아있는 돈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비트코인 가치가 더 훼손될 거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 이 비트코인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이제 뭐 유튜브 채널이나 그런 것들 보면은 누가 뭐 잃어버렸대더라, 누가 얼마큼을 뭐 갖고 있대더라, 막 이런 것들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 미사용 잔액이라고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UTXO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의 돈은 발행량 자체가 2,100만 개로 한정된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한 돈입니다. 그래서 누가 쓰든 누가 쓰지 않든 그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설계가 돼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얼만큼을 갖고 있대더라, 누가 썼대더라, 뭐 누가 뭐 했다더라 이런 게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자산의 가치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등분하다 보니까 누가 들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가 더 적어질 거다 이런 개념들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는 또 무섭게 오르지만 내릴 때도 무섭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장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강순구 부대표님께서 보시는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도 이제 보면은 상승장이라고는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사이클 관점을 적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온체인 데이터를 적용해 본다던가 아니면 기존의 이제 패턴들을 적용해 본다던가 할 때는 상승장에 뭐 후반기 정도 와 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사이클로는 우리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 확증 편향을 갖고 이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됐고 비트코인 지위가 달라졌으니까 예전처럼 이제 떨어지지 않고 그냥 뭐 꾸준하게 상승해서 갈 것이다 라는 하나의 케이스와 또 두 번째는 또한 이제 예전처럼 뭐 50, 60%, 70%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슬라이틀하게 살짝 떨어졌다가 뭐 한 20, 30%, 30, 40% 떨어졌다가 다시 크게 반등할 것이다 라고 보는 흐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세 번째처럼 기존의 사이클을 그대로 답습해서 정말 확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오르는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세 가지 케이스로 다들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세 가지 케이스 다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꾸준하게 살아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 책 제목도 그렇지만 이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얘기는 저의 이제 투자 여정기이기도 한데 비트코인이라는 돈은 정말 이제 적립식 투자로 꾸준히 사면 좋은 돈이거든요. 마이클 셀러라는 유명한 이제 스트래티지 회장도 얘기할 때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가장 좋은 기간은 4년 또는 10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시점에 투자를 했든지 15, 16, 17, 18, 19, 20 어떤 시점에 투자를 했든지 4년 동안 투자를 하면요 400%의 수익률을 맞이하는 구간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 긴 기간 동안의 호흡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떨어지는 거에 대한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돈이 비트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비트코인 가격은 꾸준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비싼데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또 비트코인 100억까지 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진짜 오를 수 있을까요? 또 오른다면 얼마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시나요? 비트코인은 뭐 농담으로 비트코인에서 노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탑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발행량이 2100만 개, 이제 반감기가 2140년 남았으니까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또 남아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사실 비트코인은 정말 이제 업사이드가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관점으로도 하나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관점이에요. 그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들이 계속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각 국가에서 돈을 더 이상 막 찍어내는 일들이 잘 없을 것이냐라는 걸로 볼 때 2, 3번 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돈 푸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없을 거냐라고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성장이 이제 체감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성장 동력들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쉽게 성장을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거는 돈을 푸는 일인데 이런 것들이 각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볼 때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고 힘이 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표님께서는 실제로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너무 좋습니다. 비트코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거치식 투자고요. 두 번째가 적립식 투자입니다. 거치식은 뭐냐면 한 번에 크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돈을 한 번에 좀 크게 투자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이제 유통기한이 긴 돈을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무슨 대출을 받았는데 1년 뒤에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거치식으로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시점에 고점을 찍고 나면은 그 고점을 회복하는데 뭐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돈을 투자할 때는 유통기한이 긴 돈, 내가 정말 부동산처럼 이제 투자해서 오랫동안 보유할 만한 생각으로 이제 투자하는 게 되게 좋고요. 그게 첫 번째 거치식 투자. 뭐 호들이라고도 얘기하고 바이앤홀드라고도 얘기하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가치 투자 방법으로 얘기하는 정말 이제 저평가된 자산은 내가 보유해서 사서 끝까지 보유하겠다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그 가치 투자의 방식.
방식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적립식 투자입니다. 영어로는 DCA라고 해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 달러 코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이제 자산을 사는 달러 코스트, 미국인들이 얘기해서 그런데 달러 비용을 이제 평균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꾸준히 사는 거예요. 어제도 사고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는 방식인데, 이 단순한 방식이 어떤 자산에 그렇게 좋냐면 변동성이 좀 심하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을 이제 DCA 적립식하는 문화들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이제 방법론으로 활용해 가지고 그 서비스를 만들었던 건데, 저희는 좀 여기에 하나의 해자를 더합니다. AI랑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해요. 그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기록된 데이터를 온체인 데이터라고 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보지 않는 그런 데이터고요. 그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할 때 지금 시점이 어느 정도 과열이 되었는지 또는 기회 구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대적인 관점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더 많이 사주는 거고요. 상대적인 관점에서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할 때 더 적게 사줍니다. 그래서 구매 비중을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적립식 투자보다 저희의 방식으로 할 때는 한 뭐 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1% 정도 높은 수익률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하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으로 투자에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사실 불안함을 느끼기보다 이용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적립식 투자의 가장 좋은 자산은 변동성이 심하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적립식 투자를 하시면 너무나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어떤 시점이든지 1월 1일에 내가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를 시작해서 4년 동안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를 했다면 400%의 수익률을 맞이하는 구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절대로 저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꾸준하게 투자하시고 이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용하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제목인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비트코인을 정말 꾸준하게 사는 내용에 대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어떤 시점이든지 4년간 꾸준히 이제 투자하시면, 매일같이 DCA 적립식 투자하시면 400%의 수익률을 맞이하는 구간들이 나와요. 그래서 변동성이 높고 그리고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 돈은 정말 DCA 하면 너무나 좋은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이제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적립식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8월에 많이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8월 폭락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거는 일단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닐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이제 대입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사이클도 뭐 기간에 대입한다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붓다빔이라 그래서 뭐 부처님 오신 날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더라, 막 이런 것들 막 대입해보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되게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로 이제 대입해보는 것 자체가 되게 뭐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8월에는 비트코인이 내려간다라는 얘기들이 저도 X에서 많이 봤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고, 8월에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거는 항상 틀린다. 누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해도 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 8월 폭락설은 뭐 그런 게 있더라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밤감기 이후에는 518일에서 546일 후에 정점을 찍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반감기 이후 지금을 보면 현재 상승장이 몇 달 남지 않았다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 이번 사이클의 끝은 언제쯤이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게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클적인 개념들이 이제 잘 통하지가 않고 비트코인이 꾸준히 그냥 우상향하는 케이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전처럼 50에서 뭐 70% 빠지지 않고 소폭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상승하는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는 예전처럼 50에서 70%를 거의 1년 동안 꾸준히 빠지면서 나중에 이제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세 번째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나 또는 2번일 것 같은데 빠져도 예전처럼 큰 폭으로 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그래서 가장 그 투자하기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 긴 유통기한을 가지고 거치식 투자하시는 것과 그냥 꾸준하게 이제 이 변동성을 이용하면서 적립식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존에 보았던 이론들이 맞지 않게 된 이유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뭐 사이클 쪽으로 봤을 때 좀 더 길어졌다든지 이제 환경적으로 어떤 게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나요?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이 가장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개인들이 투자하는 자산이었다고 하면은 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들어오는 돈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금액의 규모도 달라졌고 보유하는 기간도 달라졌기 때문에 자산을 이제 보유하는 성격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좀 쉽게 사서 쉽게 팔았다면 지금은 그것보다 좀 덜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가나 기관이나 기업이 안 파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기는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서도 독일에서 압수했던 비트코인 5만 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 수가 있다. 국가도 기관도 기업도 팔 수가 있지만 개인보다는 좀 고민을 더 하잖아요. 좀 고민해서 더 사고 고민해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고민해서 늦게 팔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산을 사는 주체들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사이클의 패턴들은 좀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이클의 패턴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패턴의 모양은 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번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을 금 ETF 승인과 비교하는 글들이 많이 보였잖아요. 실제로도 이번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금과 같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촉매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네. 미국에서 확실히 그런 뉘앙스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금의 지위를 비트코인이 대체할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많이 주고 있고요. 트럼프 자체도 이렇게 얘기했죠. 포트녹스의 모든 것이 무사하길 바라지만 그곳에 금이 정말 제대로 없다면 화가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 금을 재고 실사를 안 한 지가 7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유형의 자산이잖아요. 비트코인처럼 무형의 자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디지털 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유형의 자산들은 시간이 지나면 풍화도 되고 보관 상태에 따라서 뭐 정말 이제 보관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환경들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금은 그런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을 이제 비트코인으로 대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또 재밌게 한 게 있는데 백악관에 보면 이제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아인스라는 집행이사가 있는데 그런 얘기했어요. 73년에 이제 금을 미국이 샀을 때가 가격이 42.22달러였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현재가로 이제 평가하면 2,700달러예요. 50배 이상이 올랐잖아요. 미국이 금을 사고 나서 그 가격이 요거를 재평가해서 우리가 이만큼의 시세 차익을 거뒀으니까 우리가 이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이 돈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사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이제 총액으로 보면 엄청 이제 큰 금액인데요. 사실 이거는 확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로 이제 해서까지 이제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게 5년간에 걸쳐서 이제 비트코인을 100만 개 사자라는 얘기들이고 근데 이거를 세금을 걷어서 사는 거는 어려우니까 기존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제 우리가 돈을 벌었던 것들을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평가를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비트코인을 사자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주고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 금을 모으는 싸움에서 비트코인을 모으는 싸움으로 바뀔 거다, 바꿀 거다라는 이제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금의 지위를 비트코인에 따라잡아 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른 자산들을 따라잡으러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내가 이 1,000만 원일 때도 사지 않았던 비트코인을 지금 1억이 넘은 상황에서 꼭 내가 사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것이 맞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저는 비트코인 가격과는 좀 무관하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이 책에서도.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4년만 그런 식으로 DCA를 하면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는 것과 무관하게 항상 400% 정도의 수익률을 우리가 맞이했다. 어떤 시점이든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정말 지금이라도 사는 게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재밌는 표현을 좀 재밌는 이제 통계 사례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미국에 이제 코넬이라는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교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코넬 비트코인 클럽이라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리서치하는 그 대학교 내 클럽 동아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좀 재밌는 걸 했는데 미국인의 85%가 비트코인을 들어봤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인의 38%가 비트코인을 본인이 잘 알고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느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인 중에 딱 6%만이 비트코인 발행량이 2,100만 개라는 거를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은 거, 느낀 거, 아는 게 다른 거예요. 미국이라는 비트코인 어답션이 정말 이제 크게 들어왔다고 하는 나라도 비트코인 발행량이 딱 2,100만 개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은 6%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비트코인 발행량이 2,100만 개라는 걸 모르셨다면 비트코인 모르시는 거예요. 아, 내가 비트코인 1,000만 원이었을 때 못 샀어 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을 몰랐기 때문에 못 산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대로 알면은 살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비트코인을 저축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지금이라도 알아가고 사볼까 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고 미래를 위해서 비트코인 얼마나 모아야 좋을까요? 비트코인이 얼마나 이제 갖고 있으면 좋겠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 관점에서는 이제 좋은 게 수량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좀 이제 보시는 게 항상 이제 좀 좋은 거죠. 그래서 가격으로 보면 항상 좀 어려우니까 내가 그래도 비트코인 한 0.1개 정도는 갖고 있어 볼까? 뭐 비트코인 1개 정도는 갖고 있어 볼까? 이런 생각들로 이제 해서 그냥 끝까지 이제 그냥 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원주 선생님이 이제 삼성전자 주식 투자하는 법처럼 20, 30년 그냥 들고 있는 방법. 정말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우면 저희 20대 이제 갓 이제 직장을 구하시고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월급으로 꾸준하게 이제 비트코인 사는 거예요. 정말 4년 동안 그렇게 하면 400%의 수익률 구간을 맞이한다고 했었잖아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안타까운 게 예전에는 저축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희 아버지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직장도 안정이 되고 뭔가 이제 이율도 많이 나오고 뭔가 그냥 정말 괜찮은 시대였잖아요. 어떤 저축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강했잖아요. 부동산 하나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믿음이 좀 없어진 시대가 저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 분들이 투자를 넘어서 투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돈은 그런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저축을 하고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이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정말 이제 좋은 돈이다, 부자가 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 30대 분이라면 현재 내가 한 10년 뒤의 계획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비트코인을 저축하셔라 라는 얘기를, 좀 적립식 투자하셔라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2,100만 개 하면은 되게 많아 보이기도 한데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있을까요? 이 숫자가 가지는 함의들이 좀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지만 분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억 분의 1개로 비트코인이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토시라는 단위가 있어요. 야, 비트코인은 그러면 한 개 살려면은 내가 지금 1억 6천만 원인데 1억 6천만 원 있어야지 내가 비트코인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저희 아버지가 물어보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 거래소에 접속만 해봐도 우리가 알겠지만 비트코인은 분할성이 가능한 돈입니다. 그래서 좋은 돈의 속성을 뭐 내구성, 휴대성, 뭐 분할 가능성, 뭐 여러 가지 얘기하거든요. 희소성.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돈이에요. 그래서 1억 분의 1개로 1비트코인이 나눠집니다. 그러면 지금 뭐죠? 1억 6천만 원이니까 1.6원 정도 주고 비트코인 살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정말 강한 돈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 2,100만 개밖에 없으니까 희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한 희소한데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뭐 1원, 10원으로도 비트코인을 살 수 있구나. 얼마나 다행입니까? 서울 부동산, 미국 부동산 10원 주고 살 수 있나요? 못 사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살 수가 있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좀 감사하게 저축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거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은 비트코인을 수용을 했지만은 중국은 어떻게 비트코인 전면 금지를 시켰잖아요. 중국이 다시 이렇게 돌아올 가능성도 있으리라고 보시나요? 중국은 사실 간접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게 중국이랑 가장 가까운 옆 나라 홍콩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부자들은 사실 홍콩에 넘어가서 이제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홍콩에서는 재밌는 흐름들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달 말에 비트코인 아시아라는 홍콩 행사에 또 패널리스트로 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중국은 이제 계속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비트코인이 투기에서 투자해서 보유해서 또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산업적으로 받아보면 비트코인 채굴 산업으로 볼 때 생산자로서의 이 채굴기는 중국에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기는 95% 이상이 다 중국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로서의 역할은 중국이 너무나 잘하고 있었고, 그거를 자본력으로 사는 거는 이제 미국이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좀 열받을 수 있죠. 아, 이거를 우리가 열심히 생산을 했더니 미국이 다 사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헤게모니 싸움으로 이제 비트코인 산업은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과 미국의 스탠스가 가장 달랐던 게 뭐냐면, 중국은 비트코인을 금지해서 자국의 통화를 강화시키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비트코인이 세지면 우리 그 자국 통화가 약해지니까 비트코인을 금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컸던 것이고,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 미국의 스타일대로 야, 비트코인을 우리가 못 막을 것 같으니까 비트코인을 그냥 우리가 품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갈렸던 거거든요, 싸움이. 그래서 비트코인을 품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이제 회사에도 뭐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감세를 해주려는 것도 많아지고, 또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국가적인 흐름, 기업들의 흐름, 기관들의 흐름을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금을 모으는 싸움에서 비트코인을 모으는 싸움으로 이제 바꿔버린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이 바뀌니까 중국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의 스탠스를 계속 실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험은 홍콩을 통해서 실험하는 것도 있고, 미국에서 어떤 이제 상황, 어떤 헤게모니들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이 돈의 헤게모니를 어떻게 가져올지를 저는 중국이 엿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승구 부대표님께서는 이 비트코인만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가상 자산도 보시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암호화폐,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 이 돈인데요. 진짜 돈은 저는 비트코인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돈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제 가치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오를 수 있는 투명한 돈이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말고도 최근에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움직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달러의 코인 블록체인화, 가상자산화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우선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액트 다음에 이제 지니어스 액트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이제 발판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예요. 비트코인을 가져가는 거 하나랑, 그리고 달러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힘을 유지하는 것이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달러를 정말 이제 많이들 사줬잖아요. 근데 요새는 잘 안 사잖아요. 달러 자체도 약한 돈이라는 걸 아니까, 찍어낼 수 있는 약한 돈이라는 걸 아니까 안 사주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그래도 이제 달러가 이제 통화 중에서는 강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 내에서 들어와서 해라 라고 해준 거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달러를 누구든지 발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누구든지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기준들이 되게 좀 센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두 가지를 통해서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물리적 통제고요. 두 번째는 정보적 통제예요. 그래서 물리적 통제라고 하면 미국 안으로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정보적 통제라고 한다면 너네가 진짜 이제 발행한 것만큼 정말 잘 1대1에서 패깅해서 이제 잘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통제와 정보적 통제를 하는 것이고, 테더라는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죠.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잖아요. 근데 이제 테더 같은 경우도 미국 안으로 들어와서 해라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 테더가 미국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국 기업이 아닌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잖아요. 얼마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좀 눈에 가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기준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테더도 미국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진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하고 싶다면 미국 안으로 들어가서 미국이 원하는 이제 기준에 맞춰서 달러를 발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이제 다양한 곳에서 금융의 영역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미국의 달러에 대한 것들의 쓰임새가 많아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들이 발행되면서 비트코인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선 비트코인 자체는 그냥 뭐 유동성이 이제 흐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달러랑 비트코인은 사실 뭐 별개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고 달러는 달러니까, 비트코인은 그 하나로서의 단단한 정말 이제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돈이자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과는 이제 좀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어떻게 하면 그래도 잘 살릴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머리들을 굴리는 거죠.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스테이블 코인인 것이고, 그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온 하나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비트코인을 팔아야 할 신호가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신호는 뭐냐면, 그냥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피앗으로, 돈으로 환전해야 될 때 비트코인을 파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방법으로도 제가 가장 권장해 드린 게 저축이잖아요. 저축이고 그냥 꾸준히 사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시점에 두고 내가 가격이 도달하면 팔겠다라고 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를 누군가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가격을 터치하면 아니면 뭐 이평선을 벗어나면 뭐 121평선을 벗어나면 아니면 뭐 10만에서 20만 사이에서 뭐 15만을 터치하면 뭐 20만을 터치하면 팔아라 라고 하는데 그러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언제 그게 될지도 모르고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투자나 이제 그런 식의 매도 전략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